증권톡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중요한 상황 속에서 리포트들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영업이익은 5,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소형 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택배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직구 물량은 전년 대비 무려 100.5%나 크게 성장했습니다. 택배 물동량의 증가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CJ 대한통운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은 바로 해외 직구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중심으로 여러 물량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쿠팡이 상장할 당시에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이 우려들을 불식시킨다면 20만 원까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점은 살짝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흥국증권 리포트인데요.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홈쇼핑의 볼륨이라고 볼 수 있는 취급고는 이 가전 편성의 축소로 그리고 수익성은 뷰티나 패션 카테고리의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쪽에서 현대 LNC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본업에 대한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현대퓨처넷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홈쇼핑의 손익계산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섬이라든지 현대퓨처넷을 연결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TCK고요.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랜드오팡의 회복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크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현재 주요 장비 업체들의 부품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가동률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발로 낸드 회복의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안 공장의 가동률이 3분기 기준으로는 30% 수준이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40에서 50%까지 큰 폭의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여기에 반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8세대 V낸드는 단위당 쓰이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91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회복 흐름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부품 쪽에서 토픽으로 꼽았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내년이 클라우드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 SDS는 이 AI 쪽과 BAI 쪽 두 가지로 성장 모멘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쪽에서는 현재 이 관련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과 이 회브릭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운영되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LLM이나 이렇게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타사의 LLM 기반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을 도모한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인 비인공지능발 클라우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상당히 가능해 보입니다. 동탄의 데이터 센터 서관의 서버 증설로 CSP에 대한 매출 성장과 내후년에는 MSP에 대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2019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PER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신규로 제시하면서 2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요한 증권사 리포트들 개장 전에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증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CPI에 이어서 P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11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11월 소매 판매가 2개월 연속 0.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U에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친 EU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EU 정상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한국 IMF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날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는데요. 관련 테마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12월 1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국 IMF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화폐의 미래,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 CBDC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증시 일정과 함께 관련 테마주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보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